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높은 열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야에서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들과 함께 대선 닷새 5일을 남겨둔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보려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사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두 분만은 유독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새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됐고요. 이재호 고문께서는 예상대로 단일화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가 외통수니까요. 야다로서는 예. 죄송합니다. 네. 야다로서는 뭐 외통수니까 그거 아니면 뭐 수가 없으니까 단일화 하는 거죠. 네, 지난번 출연하셔서 이재호 고문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야권은 대선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단일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계세요? 좀 유리한 분위기죠.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접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좀 불안했는데 네네. 그래도 단일화 됐으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는 네. 좀 안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조금 거죠. 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고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난주요.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상호 본부장이 사실상 사자구도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민주당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일화가 성사되면 여권의 지지층에 결집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서 결코 야권의 단일화가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된 거는 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갈짓자 행보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 완주하겠다 했다가 예. 또 단일화 제안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단일화 철회하면서 국민들께 사죄까지 했고 예.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이해관계는 단일화해야만 두 사람의 그 존재가 생존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 단일화는 대의 명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냥 정권 교체만 얻고 갑자기 또 이루어졌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지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쪽 지지자나 당원들 보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고 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을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보이다가 네. 이 막판에 선거 며칠 남겨놓고 지금 사전투표 바로 전날이죠. 네. 유권자하고 국민들을 혼란을 끼칠 정도로 이런 단일화를 갑작스럽게 한 거에 대한 반발 또는 결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도 이상민 의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고 그래서 네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뭐 10% 미만의 7%, 8%의 표가 예. 몽땅 윤석열 후보인데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표가 3분 되죠. 1분은 이재명 후보인데 가고 1분은 심상정 후보인데 가고 1분은 윤석열 후보인데 갔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쪽이 조금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윤석열 후보에 가는 표만큼 네.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그게 분석이지 꼭 뭐 단일화 했다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몽땅 윤석열인데 가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예. 우상호 본부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 현재 7, 8% 정도 나오는데 반윤석열 정서가 강한 분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 갈 것이다 그 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단일화의 영향이 어떻게 과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네.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뭐 예. 반은 어떻다, 반은 네. 어떻다 이거는 뭐 각자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예. 따른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예.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합쳤지만 예. 합치는 쪽이 어쨌든 좀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틀림없으니까 네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힘을 합치면 그쪽에 좀 유리하고 우리 쪽이 불리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당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부모님 그게 만약에 이 단일화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여야는 결국 결집하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은 역시 그쪽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박빙의 승부는 뭐 예상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분석했듯이 표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하는 예, 것보다가 네. 선거 막판에 선거 분위기가 이제 안철수까지 들어가서 윤석열 쪽이 갔으니까 네. 아마 저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군요. 실제 표수가 어떻게 가는가는 그건 가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사전 투표 저희가 지금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사전 투표율을 보면 현재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요 14.1%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시각 투표율이 9.5%였으니까요. 거의 5%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뭐 20만이 넘고 이러니까 예. 제가 아침에 그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네. 전에는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나온 이유는 근데 물어봤어요. 네. 왜 일찍 나오셨냐 그러니까 9일날 되면 혹시 코로나가 더 많아져서 투표를 못 할지도 모르니까 네. 형편될 때 일찍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어른분들도 그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형편될 때 일찍 하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전에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참여도 하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조금 소극적이었고 예. 더구나 이제 지난 사전 투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양 후보들이 그 사전 투표를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 투표 못지않게 사전 투표에서도 양대 진영이 아주 불붙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에서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진영은 조금 그 내부에서 뭐 자꾸 지난 선거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는 쪽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사전 투표해야 된다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가보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겠어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끝까지 분발하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고 동료도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고 네.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투표율이 높다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사실상 닷새밖에 남지 않아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곳곳을 다니더라고요. 지금 사전 투표를 마친 뒤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오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갔다가 경북 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경남에 이어서 이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될 지역에 집중하지요. 예.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으니까 네. 아마 부울경이나 영남표를 거긴 좀 더 나올 때니까 더 좀 많이 얻겠다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려간 거니까. 아, 그런데 여든 야든요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선거 운동 김이 빠집니다. 왜냐 그러면 왜요? 예. 우리가 다녀보면 선거도 하면 저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럼 김 빠집니까? 아예 시큰령 부탁한다고 해놨는데 저 투표했어요 이래 버리면 아주 그 김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네. 선거 운동의 맥은 예. 지금 사전 투표 들어가면 끊기는 게 사실이죠. 예.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수도권. 예. 그 부동층이 많고 아. 또 유권자 수도 제일 많고 예.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종래 수도권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네. 이번은 그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를 당초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었죠. 옮겼잖아요. 예. 근데 광화문에서 했거든요. 네. 말하는 뜻은 광화문에서 한 뜻은 그 촛불 민심 때 탄핵 정국하면서 촛불 민심에 지난 대선 때 그 많은 국민들께서 광화문에 나와서 그 요구했던 또 주문하셨던 그를 한번 대승이겠다 아.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 대선 때는 후보들이 이제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그냥 각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은 다 나오더라고요. 화면도 나오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기 전에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참 특이한 풍경입니다. 예. 대개 이 선거 때 후보자가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거는 네. 좀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도 주고 예. 좀 투표를 좀 많이 하라는 좀 선거 축제 분위기도 좀 있고 예. 그런 그 일종의 캠페인인데 예. 둘 부부가 같이 하는 거는 이번에는 뭐 한 사람은 서울서 한 사람 부산서 뭐 한 사람 뭐 따로따로 전부 해버리니까 참 그것도 좀 진풍경으로 봐야죠. 같이 하는 게 일단 그 표를 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예.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각 후보가 예.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하는 게 낫긴 낫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도 사전 투표에 나섰는데 송영길 대표가 제주,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그쪽은 우리 그 국민의힘 쪽으로 봐서는 좀 취약 지역이니까요. 아무래도 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예. 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선거에서는. 아. 그러니까 그쪽에 공을 많이 들여야죠. 예. 이준석 대표는 뭐 25%, 30%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과거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10.5% 정도 예. 얻었더라고요. 그 이상 얻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많이 얻으면 좋죠. 예. 많이 얻으면 좋은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기대만큼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왜냐 그러면 예. 이게 그 우리가 뭐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 벨트라는 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네. 아직까지는 선거 지형이 호남과 영남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대하는 만큼 표가 안 나올 것이고 예.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대하는 것만큼 표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건 아마 보시는군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간의 좀 이제 성향이 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젊은층은 종래의 지역적 그런 지역적 성향을 해서 좀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얻는 게 종전만큼은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지역주의 성향을 좀 뭐 강고하게 보이는 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과거 다른 세대와 달리 이념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2030 세대의 투표
실제로 과거 세대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던데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실용적으로 상당히 좀 네, 변하죠. 네. 예. 이념 지향성에서보다 실용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영호남의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흐름에 네. 크게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이번 선거도. 예.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꿈틀거리는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큰 줄기를 바꾸기는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닷새 뒤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제 여론조사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그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최대 관심은 그래도 부동층의 향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요. 특히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건데 중도 부동층은 과연 무엇을 보고서 막판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는요. 네.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다 뭐 예. 선거가 막판에 갈수록 후보는 다 공약은 똑같아지는데 이번 후보들의 공약의 특징은 퍼주는 거잖아. 돈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 명목으로 돈 주고 저 명목으로 돈 주고 돈 많이 주겠다는 경제경기이기 때문에 네. 공약을 보고 뭐 부동층이 후보를 결정한다. 이건 이번에 그렇게 없을 거예요. 네. 또 후보의 인물의 됨됨이도 지지층에 따라서는 다르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낫다는 거고 예.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낫겠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물 면에서도 지지층이 이렇게 크게 뭐 그 표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예. 다만 이번에는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이제 강하면 네. 이제 부동층들은 그래 정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강한 거고 예. 그럼 5년 동안 뭐 그럭저럭 했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더 하지 이렇게 하는 흐름은 그냥 이제 정권 유지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부동층은 그 흐름에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네. 예. 그런 흐름에 좌우될 그치 것이다. 어느 흐름으로 가느냐. 아무래도 이제 각 후보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추진력, 성과 뭐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걸 할 때 그 그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은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에 한번 또 모시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모시면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짧게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공께서. 전말이라 그런 건 뭐 제야 제 입장에서 전말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그래 정권 교체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아, 예, 이번에는 표수의 표차에 관계없이 예. 지금 바닥의 흐름이 그래 한번 바꿔보지 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저도 의원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뭐 각 후보의 강단점은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나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추진력 있는 후보를 택하는 것이 더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속에 예.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는 두 분의 해석, 전망, 분석이 비슷했는데 막판에 지금 선거를 다시 앞두고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보고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